저는 디지털 1세대로 휴전 27년 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방공 교육을 통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교육을 받아왔는데요. 그런 저희에게 북한은 그저 다른 나라, 그리고 또 위험한 나라, 요 정도로만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세계가 소통하는 이 시대에 그저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저희 세대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는 전쟁도 겪지 않았고 또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적의 나라라고 인식한 북한과 사이에서 불과 몇 달 만에 남북 통일에 대한 말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아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굳이 지금처럼 그냥 다른 나라로 인정을 하면서 함께 서로 소통하는 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물질적인 지원까지 써가면서 통일을 꼭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디지털들이 남북 통일 명분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3포 세대라고 불릴 만큼 취업과 미래의 불안에 힘들어하는 저희 디지털 세대에게 만약에 정말 통일이 된다면 어떤 실질적 이익이 우리에게 오는지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다운 발상이네. 이거 풀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 과거에 겪지 않는 세대라서 지금 현실을 보고 지금 사물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주 냉철한 거죠. 이 풀어야죠. 답부터 아까 저게 우리는 살아가는데 직장도 뭐 불투명하고 삶도 불투명한데 우리한테 도움 오는 게 뭡니까? 일단 통일이 되고 나면 어떤 게 도움되는지부터 우리가 풀어줄게요. 일단 우리 디지털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이 남북이 평화로 통일을 했을 때, 평화롭게 통일을 했을 때, 외세에 아무 침입을 받지 않도록 이것까지 설계를 잘해서 통일을 했을 때, 이때 어떤 1차적인 도움이 우리한테 오느냐. 국가 운행의 방법이 틀리집니다. 국가를 운용하는 방법이 틀리죠. 그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되면 통일을 하고 나면 이북하고 지금 싸우기 위해서 거기에다 써야 되는 막대한 자금이 안 써도 됩니다. 다른 데 하고 어떻게 하는 거, 이건 놔놓고 이북하고 적대 관계를 하고 서로 간에 지금 전쟁이 터질 것 때문에 나중에 위를 점하려고 우리가 무기를 지금 생산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징병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에 통일을 안 하고 핵무기를 없애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우리는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북한에 이거 제재를 좀 더 풀어주고 전부 다 혜택 다 들어간다고 치자. 우리 젊은이들이 징병하는 걸 그만둘 거냐? 0.1%도 안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군은 유지해야 되고, 왜? 아직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포도 그냥 있고, 총도 있고, 언제든지 말다툼하다가 싫으면은 하나 쏘아불면 전쟁은 다시 시작합니다. 종전은 종전이지, 종전에서 시작은 작은 걸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대치 상태는 절대로 우리가 변할 수가 없다. 요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핵만 없애는 게 아니고 이 기회에 아주 지혜롭게 이걸 풀어내면 우리는 통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 인류가 박수치는 통일. 인류가 전부 다 우리를 이제 인정해주는 그리고 다 인류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까지 만들어 갖고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지금 군의 역할은 달라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또 이게 군이 있음으로써 해갖고 적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첩보 비용 첩보 활동하는 거 우리 젊은이들 잘 모르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우리가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도됩니다. 이런 비용으로 무엇을 하냐? 우리 돼지들, 우리 후배들, 우리 후손들의 젊은이들, 너희들은 직장 구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직장 안 구해도 돼. 안 구하면 그럼 우리는 뭐 하는데요? 너희들은 일꾼이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아주 징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하고 이 인류 사회를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홍익인간 우리 후세대들입니다. 국제 평화를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원들,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시키는 그런 연구원들, 새로운 문화 활동을 시작을 하고 국제사회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 또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우리 아프리카에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 거를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이런 활동 연구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국제 후진국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인류사회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이는 우리 젊은이들로서 해가지고 공부들을 그런 걸 하게끔 국가에서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엉뚱한데 비용만 안 나가면 우리 젊은이들은 어디 가서 노예처럼 돈 몇 푼 벌라고 어디 남 밑에 이렇게 일꾼으로 들어가는 법칙은 없어진다. 너희들 공부를 하고 너희들이 바르게 잡혀서 인류를 위해서 빛나는 일을 하게끔 교육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은 이루어내야 된다. 너희들이 한 핏줄이고 형제들이 지금 어른된다, 이거를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린 요 안에 무한한 숙제가 들어있었고 깨달아야 될 게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걸 깨달지 못하면 통일은 안 되는 것이다. 억지로 돈 써가며 통일한다고 안 됩니다. 통일하는 데는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 없이 통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명분을 이 사람이 지금 다 잡아줄 겁니다. 잡아줘서 이 기회에 아주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통일을 해서 우리는 인류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사회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끼를 마음껏 발휘해가지고 인류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이런 활동의 연구를 시작해야지 취직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짓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시험 치는 일 없어짐. 어디 직장 들어가려고 이렇게 면접 보는 일 없어짐. 앞으로 이 평화로운 이 대한민국이 돼줘야, 그리고 이 한반도가 돼줘야 우리 앞길이 빛나게 돼가 있습니다. 통일되고 나면 전쟁을 안 하니까 뭐 그렇게 오했단 말이고 우리가 더 잘 사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포맷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에 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에는 지금 이 전시 나라가 되고 38선이 꺼 있고 지금 이게 휴전이 돼 갖고 있는 나라에 인천에 왜 이게 큰 설계를 해가지고 금융 이제 산업도 하고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세계에서 크게 투자해달라는데 왜 안 해줄 것 같아요?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절대 큰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너희들이 사이에 앉아가지고 그래 다투면 투자인 거 몽땅 날라가죠.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평화적인 나라가 되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이 나라가 안전한 곳으로 세계에 등재를 하면 인류에서 큰 투자는 일로 다 들어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며 사는 게 아니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자체로 경제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 젊은이들이 잘 갖추는 실력으로 이 나라에 들어오는
이 뿌리에 해동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이 조선 반도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까칠하면 안 되죠. 내가 홍익인간으로서 마음을 열고 있어야 모든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줘야 되는 모든 너희들의 소질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들, 이런 거는 전부 다 인류 국제사회에다가 후진국들에 아리키고 그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는 데 다 써야 되고,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 갖고 팔아먹고 지금 돈을 버는 앵벌이가 아니고, 기술이 없어서 그 사회를 바르게 이끌지 못하는 그 나라들 기술을 아리키고 이끌어서 인류 사회에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면서 인류가 같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입니다. 7천년 민족의 역사를 우리한테 맡긴 것이 이는 지혜를 열어서 인류 사회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내 코앞을 보지 마라. 우리는 훌륭한 젊은이가 돼야 되지, 내 욕심이 있는 젊은이가 돼서는 안 된다. 욕심 많은 사람이 기우는 삶은 얼마나 설 것이며 즐거움은 얼마나 즐거울 것 같으냐. 욕심내지 말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앞서야 됩니다. 같이 한번 노력해야지.